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서 쌤이 다시 한번 더 다음 영상 찍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글은 논설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을 우리 논설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1부터 3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했습니다. 동물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런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해준 다음에 이런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 이면에 있었다. 연구 배아 복제에 관련된 이 논쟁이 이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과학 연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그 끝없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본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20세기 초에는 과학 연구에 대한 과학 공동체가 과학 연구를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1차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1차 사회계약은 국가가 과학자들에게 그냥 지원을 해요. 이 지원은 어떤 결과물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지원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서 뭐예요? 극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 선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있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 이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헌법 제22조 1항에서 이런 학문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 즉 다른 말로 하면 학문의 자유 안에는 연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연구의 자유를 가지는 이런 법을 제정해서 지켜주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과학 연구의 자유에 찬성하는 쪽, 과학 연구의 자유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찬성 측 입장, 찬성,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 2에서는 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반대하는 쪽 입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본론 2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즉 연구에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과학 연구 제한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것이 뭐 때문이었냐? 20세기의 과학의 기술이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원자 폭탄이라든가 또는 인간 소외라든가 환경 파괴라든 이런 과학기술의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과학 연구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죠. 커지게 되었죠. 특히나 제2차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2차 사회계약은 1차 사회계약과는 달라요. 1차 사회계약은 그냥 지원해 준 거였다면 2차 사회계약은 결과물 가져와라 라는 것이에요. 즉 과학이 산업화되고 상품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경쟁력을 높여줘야 돼. 산업적으로 돈을 이윤을 증대시키거나 과학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에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연구를 조작한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점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자유 안에서도 어떤 연구자들의 자유와 책임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나 자유 안에서 자기 범위 밖을 벗어난 거예요. 내 눈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연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사회계약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 과학 연구에는 적절한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과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 1차 사회계약 당시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사회적 책임과 윤리식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죠. 과학 연구와 자유와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의 자유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없다면 제대로 된 과학 연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뭐 해야 한다? 조화시켜야 한다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본문 내용을 이렇게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과 48쪽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굉장히 쉬우니까 선생님이 따로 뭐 하진 않겠습니다. 49쪽 꼭 기억해 주세요. 49쪽에 가나 49쪽 2번에 가나가 있죠. 이게 어떤 쪽은 규제, 어떤 쪽은 뭐 한다는 내용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형성평가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형성평가. 자, 첫 번째 글의 OX 형성평가인데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돌리는 인간 유전자를 복제한 양이다. OX? OX 뭘까요? 네, X죠. 돌리는 그냥 동물의 체세포를 복제한 유전자예요.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폴리와 몰리였죠. 그래서 X가 되겠다. 자, 두 번째.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복제 가능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OX? 그렇죠. 5입니다. 이건 5죠.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배아 복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갈 것이다.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제 1차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는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OX? X죠. X입니다. X. 1차 사회계약은 과학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었죠. 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적절치 않겠네요. 자, 헌법 제22조 1항은 학문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OX? O가 되겠습니다. O. 네. 자유로운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사람 협동은 과학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OX? X가 되겠습니다. 과학 연구의 어떤 효율성, 증대, 산업혁명은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산업화 상품화가 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OX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OX를 찾아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글 전체적인 내용 다 이해하셨나요? 형수평가 다 풀었다면 이제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